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고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인가? 아니면 출판 플랫폼인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디지털 도서관은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상 아무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과연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일까? 도서관이 디지타이징 되어진 도서관을 디지털 도서관이라는가? 아니면 디지털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을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하는가? 디지타이징 되어졌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시스템이 디지타이징 되어졌다는 얘기인지, 자원이 디지타이징 되어졌다는 의미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디지털 자원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라면 그 디지털 자원의 소유권이라든가 관리 또는 그 운영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경우를 얘기하더라도 디지타이즈된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친다면 그냥 오토메이티드, 좀 스마트 도서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스마트 도서관이라면 책을 빌 때라서 책의 서가 위치를 정확하게 일러준다든가, 책의 대출 일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 어떤 목록 정보가 더 좀 풍부하게 제공되어진다든가, 이런 정도의 얘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아날로그 책이라도 그 책의 물리적 이동을 위해서라도 대출 반납 행위는 필요할 것이고, 대출 반납에 조금 더 우리가 기계적 장치를 쓴다면 딜리버리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딜리버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마을 문고처럼, 버스 문고처럼 버스에다 책을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대출해주는, 장애인들을 위한다든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 또 우리가 스마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좀 도시화 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민들이 책 대출 반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출퇴근 경로, 예를 들면 지하철에 역에 있는 그 사물함 같은 데에다 책을 넣어주면 그걸 가져가고 하는, 그걸 또 반납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런 류의 서비스, 우리가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와 좀 결을 달리해서 전자도서관은 말 그대로 디지털 라이브러리, 그것은 디지타이즈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경우, 그럼 모든 자원들이 전부 디지타이징, 디지털 자원들이겠구나. 그럼 그것의 입출력이라든가 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자원들을 이용하는 곳이구나. 여기까지는 마치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도서관의 한 형태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어진 자원이지?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래된 아날로그 자원을 우리가 스캐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디지타이징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생부터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북 형태의 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북 형태의 책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결정나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서비스로 지원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태생이 온라인, 태생이 디지털인 자원과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타이징 작업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타이징 작업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이 소멸되어진 자원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여전히 저작권이 살아있고 그것의 활용과 이용에 약간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서관 책이 한 권이라면, 아날로그 책이 한 권이라면 이것을 디지타이징해서 PDF나 다른 형태의 이북 형태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그 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한 권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한 권은 이용에 따라서 이용 점유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을 디지타이징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것들만 가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새로 생겨나는 태생적으로 디지털인 자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생적으로 디지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저작권뿐만 아니라 배포권까지도 도서관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작가가 또는 출판사가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도서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 시각에서는 그것이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책이 나왔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책을 제공하는 쪽이 배포권까지도 같이 쥐고 있을 수 있다. 지금의 우리 전자저널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저널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우리가 해주는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출판사라든가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전자자원들을 도서관이 중개해주는 정도. 즉, 그것의 권리를, 사용권을 도서관이 확보해 줌으로써 그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전자저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놓고 보고,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권리와 전자저널에 제공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전자저널은 도서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용합니다.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전자저널을 얹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그 전자저널은 출판사나 벤더들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책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마존 책을 구입한다면 그 구입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유로운가에 대한 얘기죠. 아마존 책을 구입하면 옛날 아날로그 책을 구입하듯이 내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거나 내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존 책은 아마존이 제공하고는 플랫폼 속에서 서비스가 운영되어지고, 권리는 내 소유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따르는 거죠. 결국 아마존 책은 우리가 아마존이 제공하는 플랫폼상에다 띄워놓고 클라우딩 서비스처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갖듯이, 그것이 도서관이 구입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책을 도서관이 구입했다는 것은 어느 벤더, 어느 출판사를 통해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플랫폼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A 도서에서 빌린 책, B 도서에서 빌린 책이 서로 다르다, 플랫폼이 다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A 도서에서 빌린 책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서비스 되어질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도서관이 힘이 세면 자기들이 지정한 플랫폼으로 옮겨서 서비스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도서관은 몇 개 안 되고, 아마 전체 도서관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이 벤더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플랫폼상에서 그 전자책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결국 전자도서관이라고 불리고 전자도서관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 서비스죠. 그것도 출판 플랫폼 서비스에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지고, 그 회원이 다양한 우리 그 하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권리를 쥐고 있다 정도로 보면, 아까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받고 그 회비로 책을 구매해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위 클럽 서비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정기 구독 서비스와 비슷한 형태가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알고 보면 구독 서비스인 것이고, 그 구독 서비스에 우리가 그 소유권을 누가 가졌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구독 서비스와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구독 서비스는 제공해주는 쪽에서 책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뿐이고, 또 구독 서비스인 경우는 내가 개인이 페이를 하지만 도서관,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구조가 그것을 대행하고 있을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서관이라고 말했던 것들의 개념을 보면 결국 컬렉션에 대한 얘기고, 그 컬렉션은 물리적 형상을 이동해서 이용의 편익을 제공해줬던 일인 것이고, 그것이 전자책이 되어지면
그 이용의 편익이 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가져다 놓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연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서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얘기할 때 구독이라는 말을 한다든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 그 이용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이용 패턴을 개발해주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서비스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도서관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결과들이 그것을 지향해왔다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도서관은 그 자체가 이미 플랫폼인 것이고 도서관이 소유한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을 외부, 유보받은 공간에서의 서비스를 조금 더 공익 차원에서 끌어올렸다는 것 외에는 뭐 지금이나 과거나 디지털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이니 출판 플랫폼이니 하면은 시각에 따라서는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 하는 측에서는 디지털 도서관이 우리가 말하는 구독 서비스, 출판 플랫폼하고 다를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도서관 시각에서는 5,000년 동안 해왔던 우리가 물리적인 책을 이동을 시켜서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듯이 전자책은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용의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여전히 그건 도서관 서비스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말을 다 맞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사서의 역할과 사서가 앞으로 일하는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도서관이 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나 출판 플랫폼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일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개인 기업이 출판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출판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출판 플랫폼이 다른 사람이 만든 플랫폼에 내가 회원으로 가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그런 출판 플랫폼을 내부에 만들고 내 부하 직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자원이 외부의 디지털 자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원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같은 디지털 자원들이기 때문에 지식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처리한다면, 물론 보안 문제는 조금 더 다르게 다루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도서관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도서관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도서관이 확장되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도서관이 확장되어지면 여전히 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주는 사서의 역할 범주가 넓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서가 하는 일들이 같은 개념과 같은 맥락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이냐 출판 플랫폼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말장난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그래, 도서관은 개념적으로 확장되어져서 그 실체를 우리가 왜 무슨 과거의 어떤 건물 같은 또 어떤 조그만 메커니즘 같은 것을 벗어나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고, 그 폭이 넓어진 것에 그 개념과 역할들은 사서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응축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서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을 펼치면 그것이 곧 도서관인 것이고, 그것이 곧 출판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출판이라는 말을 단순히 그 책, 도서가 아니라 넘어서 미디어를 얘기하는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걸친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가 결국 출판 플랫폼 또는 도서관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를 말합니다. 뭐 같은 말을 꼭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얘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나의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길을 해온 것에 대한 명문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